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전날 있었던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 토트넘의 대진이 발표될 때 스테이지에 준비됐던 대형 스크린에 손흥민의 대형 사진이 나왔던 그 모습에서 현재 손흥민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손흥민의 축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손흥민이 원하는 그 목표에 조급함을 느끼기도 하나 봅니다. 우선 토트넘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대진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대진 추첨 직후에 진행됐던 뉴캐슬전의 사전 인터뷰에서 엔지 감독은 익사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경기 수가 부족했던 데 반해 추가된 유럽 대항전 8경기에 대해 기쁜가? 라는 질문에 엔지 감독은 당연히 기쁘다. 사람들은 경기 수가 적으면 리그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처럼 부상자가 많고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을 투입해야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경기 일정이 정기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주당 2경기를 치르면서 리듬을 탈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스쿼드 내 모든 선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해도 6주나 7주 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선수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경기 일정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라면서 늘어난 경기 일정에 대해서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이건 전문 감독이 말한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사실 리그만을 놓고 본다면 경기 수가 적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막상 엔지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경기 감각의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죠. 엔지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전하도록 하고, 우선은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대진 확정 이후에 현재 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대체적으로 안심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 정말 다행이야. 카라바흐 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됐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원정이야. 우리는 충분히 좋은 대진표를 받았고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매우 괜찮은 결과야. 충분히 상위 8위까지는 가능할 거야. 이번 대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야. 포트1과 포트2의 강팀을 홈에서 상대하게 된 것도 다행이고, 또한 카르바와의 경기를 홈에서 치르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멀리 원정을 가야 했을 테니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대회를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 몇몇 어려운 경기가 있겠지만 모든 팀을 이겨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변명도 없을 거야. 이번 대진 정말 멋진걸? 아마 가장 쉬운 대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 레인저스, 페렌츠바로시, 갈라타사라이 같은 역사적인 팀들과 경기를 하다니 정말 멋져. 나는 20점 이상을 얻는 것 외에 다른 결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 네, 팬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죠. 승점 20점 이상이라는 것은 6승 2무, 7승 1패를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경기 때마다 토트넘 상황에 따라서 예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팬들의 반응과는 달리 현재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대진이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의 상대가 확정됐다. 지금까지의 대진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대진일 것이다. 까다로운 상대인 로마,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호펜하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쉽지 않은 일정이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또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지난 시즌 맨유와 챔스에서 붙어서 1승 1무를 해버렸거든요. AS 로마는 프리시즌만 겪었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예상할 순 없지만 세레의 B클럽 중 한 팀은 또 맞죠. 그래도 사실 전력상으로 본다면 토트넘은 맨유와 더불어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들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죠. 실제로 해외 도박사들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1순위로 토트넘을 꼽은 상황이고 맨유를 2위에 로마를 3위에 올려놨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부상에 대한 우려나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될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터키 원정을 떠나야 하는 갈라타사라이전을 제외하고는 먼 거리의 원정 경기도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대진표만을 본다면 토트넘의
뭐 그다지 불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유로파리그 소식은 다음에 맘 잡고 하기로 하고, 이어서는 주말 있을 리그 경기에 대해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토트넘은 한국 시간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 뉴캐슬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리그 3라운드 경기를 갔습니다. 뉴캐슬 원정 경기, 이게 참 좋지 않은 기억들이 좀 있죠. 지난 2022-2023 시즌 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당시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전반에만 20분 동안에 5골을 허용하면서 6대1이라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었고, NG 체제였던 지난 시즌에도 뉴캐슬 원정에서 0대4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계속되는 뉴캐슬 원정의 악연을 끊어내야 하는데요. NG 감독 역시도 뉴캐슬전에 대한 어려움을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NG 감독은 뉴캐슬전에 대한 질문에 뉴캐슬전은 좀 대조적이다. 홈에서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정말 잘했지만 원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학습이 됐다. 우리는 빠르게 실점하면서 침착함을 잃었고 그곳의 팬들은 그들의 팀을 위해 훌륭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뉴캐슬 원정은 어려움이 많은 경기다. 그들은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했고 훌륭한 지도자 아래 잘 지도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라면서 뉴캐슬 원정이 쉽지 않은 일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NG 감독 인터뷰를 통해서 분노가 차오르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솔랑케의 부상은 이미 알고 있었고, 히샬리송, 얘 또 부상이랍니다. NG 감독은 솔랑키가 많이 회복됐지만 우리는 조심할 것이다. 그는 주말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벤탄쿠르는 훈련을 잘 소화했고 히샬리송은 약간의 근육 부상을 당했다. 그 역시 이번 주말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샬리송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스쿼드가 두터워야 하기 때문에 6천만 파운드 이상 몸값인 스트라이커 2명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래도 진짜 이렇게 좀 어깨 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보자 하니까 4월 초부터 부상이라고 아예 이탈하고 프리시즌 때도 부상이라고 하면서 빠지고 8월 개막 임박까지 복귀 실패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솔랑키 부상당하니까 회복됐다면서 조커로 투입되고, 이건 진짜 1,000만 파운드 가치 아닙니까? 3년 동안이거든요. 진짜 은돔 그 트라우마 아직 못 벗어난 상태인데, 우선 NG 감독은 감싸고 있는 느낌인데 아마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샬리송이 사우디 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계속 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본인도 원치 않는 부상이 찾아오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길, 꼭 질투 때문에 팀 망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어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NG 감독이 손흥민을 대하는 걸 보면 진짜 참 자상하고 빅데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번 인터뷰에서도 NG 감독은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트넘 같은 대형 클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여러 명의 훌륭한 감독들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 팀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 팀에 18살의 어린 선수가 드레싱 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소니와 벤일 것이다. 어린 선수들에게 그들이 첫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훌륭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오랫동안 머문 것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거의 손흥민 팬클럽 회장 수준이죠. 이런 NG 감독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레길론과 로셀소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스쿼드에 포함이 되냐는 질문에 NG 감독은 단호히 NO! 라고 대답했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우리 스쿼드와 팀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명확하다. 나는 결코 사람들을 억지로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커리어와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남는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 일할 것이며 그것이 1군 팀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자상한 빅데디의 느낌과는 전혀 매칭점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발언 후에 10시간이 채 안 돼서 진짜 오피셜이 떴습니다. 로셀소가 레알 베티스로 이적을 확정한 것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로셀소가 5년 전에 1년 동안 있었던 곳이라서 익숙하고 비아레알이 좋은 성적 거둘 때도 주전급으로 활약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만큼 라리가에서는 잘 적응하고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이쁘게만 축구하려고 하고 전투적인 투지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엔지 감독 성에 안 찼나 봅니다. 이미 나무위키에도 소속팀도 바뀌어 있습니다. 토트넘은 로셀소를 처음에는 임대로 데려왔었는데 완전 이적이 합의하면서 700억을 넘게 썼거든요. 그건 당시에는 무리뉴 감독은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겠죠. 아스톤빌라로 이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로셀소가 스페인 리그를 원했는지 베티스로 가는 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셀소의 몸값이 충격적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로셀소가 베티스로 가고 이적료 400만 유로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은 홍현석보다 더 적은 금액이거든요. 700억에 영입했는데 아르헨티나 국대 선수가 60억인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레비가 그럴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형편없는 선수인가 했는데 로마노 기자 히어리그를 보면 로셀소가 레알 베티스로 간다. 베티스는 토트넘과 로셀소 복귀에 합의를 했다. 이적에 조니 카르도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토트넘이 카르도소 영입에 대한 이적료는 0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로셀소에 대한 세론 조항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로셀소는 정확히 몸값 60억 선수는 아닌 겁니다. 그럼 조니 카르도소가 누구냐? 얘가 토트넘에 꼭 필요하다고 했던 포지션 수비형 미드필더 전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마 한 명으로 안 된다는 그 자리를 토트넘이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힘이 없느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망하면 토트넘 성적은 끝입니다. 토트넘은 라인도 높아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검증된 선수가 아닌 뭐 아니면 도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짓은 딱 셀링 클럽들이나 하는 건데 우선 카르도소 이 선수가 토트넘에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벤탄쿠르와 아치그레이가 있기 때문에 멀티 자원으로 비수마의 공백이나 비수마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카르도소가 2순위가 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건 22살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53경기 전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을 정도로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하고 스페인 리그라서 설렁설렁 뛰었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실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면서도 브라질인인데 로셀소와 포지션과 스타일도 엄연히 다르지만 갤러거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한 겁니다. 위에 소개처럼 체력 좋고 그만큼 활동량도 좋고 터프하게 수비를 하고 태클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브라질인답지 않게 볼터치가 에메르송급이다 보니까 드리블과 패스 모두 불안했던 선수인데 이게 지난 시즌에 개선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키도 186cm, 피지컬이 좋은 선수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카르도소 이적료 얼마냐고요? 요걸 확인해 보면 참 토트넘 역시 장사 소환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 사무직이었으면 진짜 레비 회장을 진짜 떠받들었을 거예요.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로셀소의 이적료는 1600만 유로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도소는 2500만 유로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토트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 아니었고 카르도소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좀 끼워 맞춰봤습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스페인에 소속된 선수들 영입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로셀소, 베일, 레길론, 에메르송, 랑글레 다 실패했습니다. 마치
라리가에서 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해버릴 수 있는데 맨시티의 로드리 있잖아요. 요 선수를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지만 말을 이어볼게요. 맨시티의 로드리가요. 카르도소 나이에 비아레알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일 때 당시 이적료가 카르도소와 비슷한 몸값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선수를 단 1년 만에 2.5배를 더 주고 영입해버렸고 지금은 데브라이너보다 더 많은 주급을 주려고 계획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마지막 퍼즐이 로드리라고 할 정도로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카르도소가 로드리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500만 유로 가치의 선수로 영입했지만 무조건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도 토트넘은 갤러거를 원했고 갤러거의 단점도 카르도소와 비슷하거든요. 또한 로드리도 스페인에서 뛰었는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 있고요. 카르도소가 토트넘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 자체가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눈에 딱 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출전하면서 팀에 안정감을 주는 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비수마, 벤탄쿠르가 있는 상황에서는 출전 시간이 보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전각이다, 토트넘 대박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한 영입은 아니라는 거. 좀 길었죠? 로셀소는 잊어도 됩니다. 그럼 이제 레길론 남았는데 이미 엔지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엔지 감독 인터뷰 때 뉴캐슬의 감독 에디아우 역시 경기 전 사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조 윌록이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전에는 아예 뛸 수가 없게 되었고 감독은 현재 스쿼드에 만족하고 있고 몇몇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한데 이적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가 영입될 리는 없을 것 같다고 보던데 그럼 우선 뉴캐슬은 대형 영입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토트넘은 2010년 이후에 펼쳐진 양팀 간의 맞대결 14승 5무 9패로 토트넘이 앞서곤 있지만 지난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무려 10점을 실점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이라고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실제로 해외 도박사들 역시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팀의 승리 확률을 똑같이 동배당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흰솜굴에는 지난 에버턴전 그야말로 벼락같은 두 골을 몰아친 소름의 맹활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의 악몽을 깨고 승리할 것이라고 감히 응원 이제 응원 이제 역습 팀에게도 강한 거 보여줬잖아요. 응원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전에 헤드트릭하고 그의 득점왕한 거 아시죠? 손흥민에겐 좋은 기억도 있는 팀입니다. 자, 사연이 있었던 원정 참사는 잊읍시다. 우리 한국 선수들의 경기 스케줄을 보면 이재성이 토요일 밤 10시 30분, 황희찬 토요일 밤 11시, 배준호 토요일 밤 11시, 손흥민 토요일 밤 9시 30분, 김민재 월요일 새벽 12시 30분, 이강인 월요일 새벽 3시 45분 경기고요. 이영준은 일요일 새벽 1시에 경기하네요. 이영준 데뷔골 소식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성, 황희찬 경기 전에 올 시즌 또 복병될 브라이튼 아스날 경기가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있거든요. 이 경기 무승부 나오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도 무실점 대승 거두면 토트넘 리그 우승은 꿈도 꾸지 맙시다. 저녁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모습이 좀 공개된 이후에 칭찬도 있지만 상처 주는 말들을 더 과감하게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저는 축구인, 축구 전문가 아닙니다. 축구뿐만이 아닌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7년 동안 일반인이 대중의 눈높이로 소통하면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 그 시절에는 배경음악에 자막만으로도 콘텐츠가 올라왔던 시절이었는데 주변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소리를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신다면, 뭐 때로는 제가 만족스러운 콘텐츠가 아닐지라도 응원해주신다면 이 댓글 공간이 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적극적인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